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1분 내에 끝내세요. 이게 5분, 10분, 20분, 30분 안 됩니다. 10초, 20초 비난하면 끝나잖아. 근데 왜 30분을 하겠어? 애 눈빛이 자기 잘못을 수용을 안 하거든. 지능지수가 높고 영민한 아이들이고요.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양육하다 보면 부모도 지치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 노력들을 지치지 말고 하세요.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애들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럼 내가 강해져야 되죠.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S 교육 로드맵 컨설팅이라는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영범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이가 영어도 아주 잘하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활발하고, 근데 너 꿈이 뭐니 했더니 이제 승무원이 되겠다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에 어른들이 야 겨우 스튜어디스가 뭐냐, 외교관이라든지 국제통상 전문가라든지 좀 더 원대하고 진취적인 꿈을 꿔야지 겨우 승무원이 뭐냐, 뭐 이제 그런 식의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적당한 것인지 도움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자꾸 너 나중에 뭐가 될까 물어보는 것도 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근데 그게 일종의 계약은 아니다. 장래희망이라는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다 보면 한때는 사실은 스튜어디스도 뭐 굉장히 선망되는 직업이었겠죠. 연봉도 높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를 늘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가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 바뀔 거예요. 바뀔 건데 지금 뭐 초등학교 상태에서 겨우 그게 뭐냐, 그런 식의 반응은 맞지 않다. 오히려 지지해 주는 게 맞다. 그것도 좋은 꿈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겨우 그게 뭐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부모한테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아이를 만나서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튜어디스 혹은 항공기의 승무원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안전 전문가야. 사람들한테 서빙을 하고 감정 노동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유사시에는 안전 전문가로 바뀌어가지고 항공기 사고 나면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최대한 한 명이라도 희생자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전문성을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내부는 좀 다른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는 어른들이 겨우 그게 뭐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게 있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라는 것도 상당히 뭐 의미 있는 직업 선택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비행기 타면 얘한테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지해줘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승무원들이 너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그럼 나 안쪽으로 가서 구경시켜 줄게. 커튼 뒤로 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치, 기내식 데우는 장치, 쉴 수 있는 공간 뭐 막 구경시켜주고, 나올 때는 이제 거기서 주는 사은품, 기념품 이런 것도 막 앵겨주고 귀엽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1인자가 되는 과정은 사실은 똑같다. 그 사람이 뭐 조각가든 교수든 법률가든 정치가든 학자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비슷한 경험을 한다.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경쟁도 뚫어내야 되고 자기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다못해 청소부가 될 거예요. 쓰레기 전문가가 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일가를 잃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해주게 돼 있다. 네가 이 분야에서 이렇게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뭐 의지가 꺾이지 않아야 되고, 남다른 어떤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다 똑같다는 거지. 근데 얘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더니 그 직업은 전망이 없네. 그거 다 안다 이거지. 그럼 당연히 비슷한 분야에 요새 제일 핫한 분야로 꿈이나 뭐 직업 선택의 폭이 바뀌겠다. 하지만 그 어렸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준 얘기는 고스란히 이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현재의 어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내가 그쪽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누구를 만나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오히려 나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존중해주면 되고 현실적인 잣대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데, 하나는 어느 도시에 60년을 해로한 부부가 있어서 기자들이 쫓아갔대요. 할아버지를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해로를 하셨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그게 말이야, 내가 신혼여행을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우리 신부가 탄 노새가 좀 신통치가 않아가지고 비틀비틀 거렸어. 그랬더니 신부가 당나귀한테 너 한 번이야 그러더래요. 조금만 가지고 또 비틀비틀 거니까 너 두 번이야 그러더니 세 번째 비틀거니까 배낭에서 권총을 딱 꺼내더니 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쏴 이길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나보고 당신 한 번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두 번 소리를 안 듣고 살았어요. 그런 우스개 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단을 치고요 잔소리가 되는 이유는 말의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애들이 귀를 막아버리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고요. 말을 하면 할수록 시끄러운 소문만 드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으려면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카리스마가 있네. 이 말을 함부로 헛되게 들으면 안 되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분 질책이라고 해요. 애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1분 내에 끝내세요. 이게 5분, 10분, 20분, 30분 안 됩니다. 1분 안에 질책을 끝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말썽을 피웠다, 사고를 쳤다 그러면 이제 데려다 놓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세요.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는데 정말이냐? 네가 한 거 맞냐? 맞아요. 벌컥 화부터 내면 안 되거든. 아니 난 억울하다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했는데 왜 나보고 막 화를 내? 이러면 벌써부터 말에 힘이 제대로 투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관계 확인하고, 자 그럼 왜 그랬는지 나한테 해명을 좀 해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일이다,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나하고 했던 약속과도 어긋난다,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게 맞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않고 3초 동안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야. 그러저러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된 일이야 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1분 동안에 이게 이루어지는데 30초, 40초, 50초 뭐 사실 확인, 그 다음에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없이 지적을 하고 혼을 내려고 하면요, 아이는 마음속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되게 이러저러한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얘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다 얘기했어, 그게 이유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3초 동안 눈싸움을 하라. 그러면 뜨끔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서할게. 부모들이요 그런 거 기대를 하거든. 지적을 하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게 되거든. 근데 그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잘못했어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한 자존심의 상처예요. 그리고 다시는 안 할게요, 이 얘기도 정말 하기 싫어요. 그 대신에 3초 동안 눈싸움을 그러면요 정말 뜨끔하다. 그런 이제 아이의 자존심을 문그러뜨리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한 3, 4초의 눈싸움이 아이한테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를 준다. 그래서 그걸 1분 질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도 지켜야 돼요. 다시는 그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혼내면 안 돼. 끝냈으면 진짜 끝내는 거야. 다시는 잘못을 리바이벌 해가지고 혼내지 않는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어떤 애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20분, 30분, 1시간 막 잔소리 할 수 있거든요. 뭐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10초, 20초 비난하면 끝나잖아. 근데 왜 30분을 하겠어요? 애 눈빛이 자기 잘못을 수용을 안 하거든. 이게 여전히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1절을 해야 될 거를 2절, 3절, 4절, 5절을 하는 거예요. 표현만 바꿔가지고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이 눈빛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면 옛날 얘기를 끄집어낸다. 너 한 달 전에도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내가 이래가지고 손해 얼마나 받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말의 밀도가, 엄마는 얘기하면서 더 열받지, 2중, 3중으로 더 화나지. 근데 훈육의 효과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 과잉 처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긋지긋하거든. 그러면 귀를 막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그게 체질화되는 거예요.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필요한데 그 이전에 반드시 사실 확인과 자기 변명의 시간을 분명히 줘야 된다. 자기가 떠들고 나야 부모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겨요. 너 같은 놈은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나에 대한 애정을 철회해버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억울할 거 아니에요. 3, 4초 동안 강렬한 눈빛을 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너를 다시 믿어줄게.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죽일 수도 없고 이걸 고쳐놓으려고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고 생각이 짧고 지 생각만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을 저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적하고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7번씩 1년 7번이라도 용서해야죠. 끊임없이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하지만 잘못됐다는 건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죠. 이 지적을 안 하면 아이는 점점 버릇이 나빠지겠죠. 반성하는 눈빛을 보려고 하지 말고요. 사실 확인하고 변명의 시간을 주고 이건 잘못됐어 라고 딱 지적하고 3, 4초의 눈싸움 그리고 용서. 그게 이제 반복이 되면요. 나중에는 혼낼 게 없이 딴듯한 아이로 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급격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도 스트레스잖아요. 건조한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오고 평소보다는 훨씬 많은 눈이 와도 다 스트레스잖아요. 이사를 가거나 학교가 바뀌거나 진급을 하거나 동생이 생기거나 변화가 급격하게 오면요.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럼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대단히 약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이제 다운돼 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몸의 저항력 자체가 탁 가라앉는 그런 때도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스트레스가 있지만 금방 회복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힘차게 어려운 과정을 이겨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 것인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에너지일 수도 있고요.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훈련의 효과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의외로 마음가짐일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스트레스 회복력이 나타나고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난 너무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주저앉아 버리면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부모가 아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아이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경험치도 생겨요. 어린아이의 상태는 대단히 연약하고 취약하고 경험도 없고 쉽게 놀래고 겁먹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거죠. 부모가 그 아이의 스트레스 저항 지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그게 이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인 팁은 사실 긍정적인 암시입니다. 괜찮아. 그냥 위로잖아. 단순한 위로가 효과가 있나? 아니에요. 효과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아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언제 클래? 이거 하고요. 괜찮아. 너는 여기서부터 회복이 될 거야. 새 힘을 얻을 거야. 살다가 보면 다 그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겪는 거야. 근데 너는 괜찮아질 거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야.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거하고 실망의 소리를 하는 거 이게 다르죠. 근데 그게 매일매일 아이가 성장하는 그 사이에 매일매일 어떤 긍정의 암시를 주면 회복 탄력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많은 경험을 쌓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다 도움이 되겠지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거는 매일매일 던져주는 긍정적인 암시입니다. 매일매일 축복을 하는 거지. 너는 크게 성장할 거야. 너는 강하게 클 거야. 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가 얻게 될 거야. 뭐 이제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쌓아나가는 게 있을 수 있고 반대인 부모도 의외로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암시는 우리가 부정적인 암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내 말이나 들어. 뭐 이걸 계속하는 부모가 있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걔가 미약하고 취약하고 어리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의도적인으로 걔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부모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들은 섞여 있죠. 부정적인 얘기도 했다가 또 터무니없이 긍정적인 얘기도 했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 얘기했다가 자, 그런데 부모가 의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암시는 억제하고 힘을 내서 긍정적인 암시 와 축복의 말을 계속 아이한테 한마디씩 쌓는 것이 결국 그 아이의 스트레스 회복력을 크게 키울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지능지수가 높고 명민한 아이들스고요. 고집이 세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요. 되게 기복주심하게 나타나고요. 과도성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정말 끊임없이 소모시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양육하다 보면 부모들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잡으세요. 원칙을 세워보세요. 규칙을 만들어보세요. 뭐 그런 것들은 거기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그런 노력들을 지치지 말고 하세요. 버티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쉬운 애들이에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애들. 그럼 내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내가 에너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그래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지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어려웠던 아이도 이렇게 잘 컸어요. 우리 애는 더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좀 힐링, 위로, 공감해주고 토닥여주고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 10%? 15% 이상은 약을 먹어요. 신경안정제, 불안감을 좀 낮춰주는 그런 약을 실제로 이제 투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치면 안 되죠. 끊임없는 서로 힘을 북돋워주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계속 바꿔봐야 돼요. 규칙을 세우고 안 지켜지면 아이하고 이제 재협상을 해야 되죠. 규칙이 잘 안 지켜지는데 지켜지려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정을 해보자. 그런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블랙홀처럼 이제 에너지를 빨아들이다 보니까 부모가 완전히 정말 녹아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건강과 자기의 멘탈도 잡아야 된다. 아이에 대한 것과 나의 그것을 균형 있게 잘 잡아줘야지. 아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무너져 버리면 다 망가져요. 왜 비행기 타면 안전교육 할 적에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부모가 먼저 마스크를 쓰세요. 아이를 먼저 마스크를 써오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실신해. 그러면 아이도 죽고 부모도 죽고.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아이는 질식해서 금방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은 이제 한번 질식해가지고 실신해버리면 깨어나기도 어렵고 애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면 부모가 먼저 쓰세요. 자기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아이를 치워주세요. 그렇게 교육하거든요. 자기를 좀 추스러야 돼요. 그리고 뭐 아이가 둘인데 한 아이가 굉장히 힘든 아이예요. 나머지 애는 넌 좀 빠져. 그거 안 되거든요. 얘도 마음의 상처가 크게 되고 얘도 그럼 나도 엄마의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문제아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가 아무리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더라도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썽쟁이 아이는요. 부모가 말썽을 덜 부리는 얘한테 신경을 쓰면요. 그거 못 견뎌. 그럼 더 말썽을 부려. 그러면 이제 중간에 부모가 얘를 돌보면 얘가 난리치고 얘를 돌보면 얘는 좌절하고 그럼에도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고요. 혼자서 잘 안 되고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양육 과정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 고지능 아이들만 그렇지는 않겠죠. 반대쪽 아이들도 항상 있는 거니까.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만 하면요. 우리가 고민하는 양육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저절로 해결됩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요. 엄마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조그만 그 성취를 얻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나한테도 기쁨이에요. 그 모습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가장 바람직하고 사랑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이런 거예요. 학군지 학원에서 탑 랭커들이 있어요. 그 부모들도 정보도 교환하고 뭐 친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이가 재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좋은 학교 합격했다고 그러는데 하나이가 그게 안 된 거예요. 재수를 해서 좋은 학교 합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이 재수했지만 그래도 S대 뭐 어디 갔대 축하해 준다고 카페에 모였어. 근데 이제 당사자 엄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늦게 이제 나타나는데 표정이 아주 안 좋아. 가상으로 영철이 엄마 우리 다 축하하려고 여기부터 모였는데 영철이 엄마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아니 그게 아이가 대학교 가서 합격증을 받아오더니 현관문에서 합격증을 꾸기꾸기 막 하더니 내 얼굴에 던졌어.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그리고 가출해서 가출. 장면은 요거 하나인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는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엄마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사실 모욕했다고. 너는 나의 부끄러움이야. 친한 엄마 다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너는 나한테 굴욕감을 줬어. 그거를요 재수하는 1년 동안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아이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그래서 걔가 성적이 조금만 삐끗하면 몰아세우고 혼내고 그리고 모욕을 하는 이렇게 쌓이고 쌓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재수하는 상황이 됐는데 애가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엄마에 대한 애정이라는 건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서 빠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을 하면서 네가 원하던 걸 먹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뭘 원하지 마라. 그리고 가버렸다. 자, 근데 엄마들이요 그냥 그건 일시적이고 좋은 명문대 합격증은 영원할 것 같은 그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서울대 나왔다는 게 모든 걸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일시적일 거예요. 학교는 신통치 않았지만 대기업의 부회장, 회장 되는 사례도 많고요. 벤처 사업가가 돼서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성공의 형태는 무궁무진하게 나타나는데 학창 시절에 성적 좋아가지고 좋은 학교 딱 가는 거는요 진짜 일시적이거든요.
세상이. 근데 그 일시적인 가치를 위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정말 하늘이 내려진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다소 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야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일시적인 거고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정말 조건 없는 존재만으로 사랑스러운 관계야. 그게 유지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학원의 레벨 테스트의 정말 치명적인 폐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이 돼요. 그게 반복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학원이 만든 쓰레기 같은 레벨 테스트 랭킹이 뭐라고, 그것도 뭐 1등이 2등 됐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막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중독이 돼버리고 거기에 매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놈의 레벨 테스트에 애들 중독이 되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심지어는 병원에 가는 애들도 생기거든요. 거기에 중독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는 것은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그 사랑이 오래오래 잘 보존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지, 그거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대단히 부수적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